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잘 보면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2250, 2200 이게 박스권인데 상단에서 또 막혔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49.54,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딱 막혔죠. 최근 들어서 보면 장중의 고점이 2250을 넘기는 경우는 되게 흔합니다. 되게 흔한데 종가로 보면 2250으로 마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근 가면 물론 뭔가 매물이 나오면서 밀어내리고 있다. 어쨌든 플러스는 났는데 시원스럽게 박스권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들만 플러스가 났죠. 대형주는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중소형 업종 지수는 마이너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더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외에는 매수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수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시장을 어쨌든 플러스 낼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저점 대비 상승폭이 3대 지수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이 10월에는 계속 올라가려나 보다. 그러면 일단 10월까지는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매수해놓고 볼까? 매도 좀 뒤에 해볼까?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 근거로는 채권 금리가 빠졌잖아요. 뭐 제가 이제 미국 10년물이 4.5% 정도에서 피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4.5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5로 가기 전에 미리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4.2, 4.3 이 근처에서 꺾여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조짐은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꺾어지나 보다, 그리고 달러화가 눌리나 보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지수가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꺾인 게 이게 미국 이제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주택가격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의 주거 비용이 떨어지게 되고, 주거 비용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구성 항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주거 비용인데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금리가 내년도 내내 올라가지 않고 피벗이 좀 빨리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주춤하니까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미증시를 끌어올렸고,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계 요인도 없진 않았는데 실적, SK하이닉스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했어요. 예상이 거의 매출 한 1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2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하고 크게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투자를 50%나 줄인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년도 투자를 줄인다라는 거는 이후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부담되는 거죠. 근데 정작 주가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61선을 돌파하는 결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 줄이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잔뜩 쌓여 있으니까 있는 재고를 소진하게 될 것이고, 재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고생하면 내후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하이닉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오고 지수를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만 정말 엄청나게 매수했잖아요. 선물도 이게 미결제가 증가하는 매수기 때문에 상승 베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거 뭐 단기성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블록딜 이런 거 없이 뭐 리밸런싱 이런 거 없이 매수 들어온 건 아마 올해 안에 이제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매수가 좀 세게 들어가고요. 종목도 삼성전자를 3,100억, 하이닉스를 860억, 두 종목을 4,000억을 샀고, 삼성 SDI와 LG화학을 두 종목을 또 한 1,500억.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다 쏠려 있죠. 예, 여기에 대부분 다 쏠려서 그러니까 매수가 집중돼서 역시 전기전자 쪽에 화력이 집중되네요. 삼성 SDI도 이게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전자로 포함되는 업종, 그러니까 뭐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매수는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우선주 포함해서 삼성전자 매수를 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또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구도를 샀는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 자체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반사 이익으로 하이닉스는 그렇지 못한 걸로 좀 구분을 했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좀 주춤거리는 것 같더니 다시 매수. 그러니까 올해 끈질기게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 유진테크가 장비주 쪽에선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매도 나오고 동진세미캠 뭐 이런 것들이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차 전지 쪽의 매수가 눈에 띄었다.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게임주라든가 또 유진테크도 기관은 또 매수했어요. 근데 게임주 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네오이즈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다음에 2차 전지주들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든가 홀브레임, 원익 IPS 이런 이제 IT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일부, 게임주,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미국에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빅테크주들의 어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하고 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덜 빠지네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오늘은 이제 S&P 500이나 이제 다우 지수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방어가 과연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고 이제 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면 10월 자체는 뭐 미국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달러 인덱스가 110 이하로 내려갈 거냐. 오늘 재밌는 기사를 제가 하나 외신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미국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옐런도 일본이 너희들 환율 개입했어? 근데 대답 안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지금 환율 개입하려면 달러 외환 보유고를 쓰던가, 아니면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던가, 아니면 미국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가장 나중에 순서로 가게 되면 미국 국채를 일본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미국이 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너무 환율을 일본이 세게 들어가면. 그때 아마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엔화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 다른 나라 환율도 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110 이하를 한번 보게 되느냐, 시황상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TSMC 롱숏 관계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수, TSMC는 하락하는 그런 구도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61선 모처럼 돌파했는데 61선에서 이틀 머문 적이 없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일까지도 계속 몰아붙이면서 6만 원 이상까지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하이닉스까지 끌고 갈 거냐,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은 대형 반도체, 그 다음에 게임주, 제약주 이런 것들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골라서 간 거라서 특징적으로 간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 실질 예탁금 추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의 자금을 얼마나 끌어온 거냐. 예탁금과 매수한 자금을 합친 거를 실질 예탁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올해 돈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거의 100조 원 갖고 들어왔고 2021년도에 78조 원 정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또 올해 돈 들어온 게 6조 원밖에 안 돼요. 그 예탁금 구도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돈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계속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 기관들이 그 틈에서 종목 장세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수급이 이전보다 개인들 세력주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력주 장세가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긴 하죠, 당연히. 근데 예전같이 광범위하게 올라가거나 막 테마주들이 되게 세게 가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구도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관여가 돼 있는 종목군들, 뭐 아니면 거래량이 워낙 적은 뭐 세력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종 종목 수급을 더 챙겨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더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들 방문과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